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 조사한 의학과 1학년 홍준식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전립선암의 생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 요인인 안드로젠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ADT, 안티안드로젠, 스테로이드 제네시스의 억제제, 에스트로젠 이렇게 네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드로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주조식은 대표적인 안드로젠인 테스토스테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모든 물질로 그냥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남성의 정수에서 분비되며 일부는 부신 겉질과 여성의 난소에서도 분비됩니다. 생식기관이나 그 외 성적 특징의 발육이나 유지 및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화학적,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젠은 스테로이드의 생합성 과정에서 탄소 체인 프로에스타젠에서 두 개의 탄소가 제거되어 생성됩니다. 콜레스테롤에서 시작하여 구조 변환된 탄소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첫 번째 전구체의 역할을 하는 DHEA, 다이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고환 부신 피질, 난소로부터 안드로젠 스테로이드 형태로 형성되는 안드로스텐다이온, 프로게스테론으로부터 유래하기도 하며 안드로젠이 잘못 생성되었을 때 생기는 물질인 안드로스테론, 부신피질에서 형성되며 테스토스테론보다 안드로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각 물질들은 서로의 전구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젠에 대해 살펴본 이유는 안드로젠은 이번 주제인 전립선암을 호르몬으로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안드로젠을 이용한 치료법인 ADT, 안티안드로젠, 스테로이드 제네시스 이니비션, 에스트로겐 테라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호르몬 첫 번째 치료법, ADT입니다. ADT란 안드로젠 디프레이베이션 테라피의 약자로 안드로젠을 고갈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안드로젠이 전립선암의 생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이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국소적이고 위험도는 보통에서 높은 수준의 암 환자의 수술 후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시행됩니다. 전이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암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뼈 통증 완화, 병적 골절 감소, 척수 압박 완화, 요관 폐쇄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생명 연장의 측면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ADT를 시행하고도 CRPC,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에는 병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치료법들인 안티안드로젠이나 에스트로젠을 2차적인 호르몬 치료 방법으로서 이용합니다. 간단한 사진 자료를 통해 주된 치료법인 ADT와 안티안드로젠의 작용 위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DT의 경우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가는 경로에서 작용하는 리프롤라이드, 고세렐린, 데가렐릭스와 같은 약물을 이용하며 안티안드로젠을 이용한 치료는 플루타마이드, 나일루타마이드, 바이칼루타마이드, 엔잘루타마이드와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여 테스티스와 아드레날에서 암으로의 테스토스테론 방출을 막아 전립선암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티안드로젠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DT에 이용되는 약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DT에는 주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수용체인 GnRH,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의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합니다. GnRH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고나도트로핀 프로듀싱 셀의 GnRH 리셉터에 붙어 LH와 FSH를 방출해 초기에는 테스티스의 라이디 셀로부터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주에서 4주 후에야 뇌하 수치의 반응이 감소되며 수치가 거세시의 수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GnRH 아고니스트의 경우 초반 LH 수치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 2주에서 3주간 전립선암의 생장, 뼈 통증, 척수 압박, 폐쇄성 방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nRH 안타고니스트의 경우 다른 특이적인 이점은 없으나 그런 초기 불안정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nRH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모두 혈관 운동 불안정성, 성욕 감소, 발기부전, 여유증, 피로, 빈혈, 체중 증가 및 근육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 골다공증과 같은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GnRH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약물들의 아미노산 잔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GnRH 아고니스트 관련 약물에는 뷰프롤라이드, 뷰세렐린, 나파렐린, 데스로렐린, 히스트렐린, 트립토렐린, 고세렐린이 있으며 GnRH 안타고니스트 관련 약물에는 세트로렐릭스, 가니렐릭스, 아바렐릭스, 데가렐릭스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GnRH 아고니스트에는 류프롤라이드,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히스트렐린, 나파렐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GnRH 안타고니스트에는 세트로렐릭스, 아바렐릭스가 있었으나 둘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교적 최근 나온 데가렐릭스가 있고 이 약은 알러지 반응이 없기에 미국에서 전립선암 치료용으로 승인된 약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치료법인 ADT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치료법인 안티안드로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안드로젠은 일반적으로 ADT와 병행하거나 정소 적출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안드로젠 리셉터의 테스토스테론, DHT와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안드로젠 관련 유전자의 전사를 막는 희전을 이용합니다. 특징으로는 치료 자체가 LH 수치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에 가깝고 그로 인해 성욕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 ADT 치료나 거세했을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여유증, 유방통, 간독성의 위험이 ADT보다 크다는 점이 있으나 혈관 운동 불안정성이 덜하고 골밀도의 감소가 적다는 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이용되는 치료입니다. 약물은 크게 스테로이드 계열과 비스테로이드 계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치료에 이용되는 비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잘루타마이드가 있습니다. 엔잘루타마이드는 경구로 하루에 한 번 섭취하며 반감기가 6일입니다.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약 28일 정도가 소모되며
다른 안티안드로젠 약물과 같이 안드로젠 리셉터에 안드로젠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드로젠 리셉터가 세포 해관으로 트랜스로케이션 되는 것을 막아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다른 안티안드로젠처럼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유증, 가슴 통증, 피로감, 설사, 또 드물지만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약물은 바이칼루타마이드입니다. 바이칼루타마이드는 하루에 한 번 섭취하며 반감기가 5일에서 6일 정도입니다. 담즙과 소변으로 배설되며 간부전이 있을 경우 반감기가 증가하나 신장부전의 경우 반감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한 나일루타마이드나 글루타마이드에 비해 독성은 적으나 수술이나 거세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나일루타마이드입니다. 경구로 하루에 한 번 섭취하며 반감기는 45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대사 물질은 소변으로 모두 배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메스꺼움, 알코올 불내성, 야맹증, 드물게 간질성 폐렴이 일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플루타마이드입니다. 플루타마이드는 경구로 하루에 3번 섭취하며 반감기는 5시간으로 소개해드린 약물 중 가장 짧습니다. 플루타마이드의 대사물질인 하이드록시플루타마이드는 생물학적 활성, 즉 생체 내에서 생물학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 유방통 및 유두통증, 메스꺼움과 구토, 간독성이 가끔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안티안드로젠 약물에서 가장 이용이 적습니다. 세 번째 치료법입니다. Inhibitors of Steroid Genesis, 즉 스테로이드 합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거세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수치는 낮으나 계속해서 안드로젠이 생성되어 안드로젠 리셉터 시그널링에 의해 전립선암이 계속 자라는 경우에 시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안드로젠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신이나 전립선암 자체에서 생성되는 non-gonadal sources입니다. 우선 부신에서 생성되는 안드로스테네다이온이 말초 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형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또 전립선암 자체에서 intratumoral de novo androgen synthesis를 통해 안드로젠이 자체 합성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나달 소스인 안드로젠 리셉터 유전자의 변이나 증폭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드로젠 리셉터 시그널링을 감소시켜 안드로젠의 생성을 막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스테로이드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케토코나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법인 ADT의 한계였던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안드로젠 합성을 막기 위해 이용됩니다. 고환과 부신에서의 스테로이드 합성을 모두 막기에 하이드로코티손과 함께 이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사와 간 효소 수치의 상승 등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임상에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비라테론이 있습니다. 아비라테론은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의 대사활성물로
ACTH의 수치가 증가하여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의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르날 서프레션에 대응하기 위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프레드니손과 함께 이용합니다. 성호르몬의 전고물질인 프레그네놀론과 프로게스테론의 전환을 줄여 DHEA 및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막아 거세 수준의 수치로 감소시킵니다. 그 외에도 안드로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거나 다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도 막는 효과가 있어 케토코나졸보다 이용이 많습니다. 식후 섭취 시 AUC와 Cmax가 10배 이상 감소하므로 공복 상태일 때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AUC는 Area Under the Curve로 약물의 생체 흡수율의 정도를 의미하며 Cmax는 최고 혈중 농도로 투여 후 치료적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충분히 흡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간독성, 관절 종창, 저칼륨 혈증, 혈관 운동 증상, 설사, 기침, 고혈압, 부정맥, 소화불량, 상기도 감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법인 에스트로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에 음성 피드백을 가해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에 안드로겐과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전립선암의 세포 독성 효과를 나타내며 뼈 손실을 줄여주고 정소적 출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전이성 전립선암에 효과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기부전, 무기력증 같은 증상들과 더불어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실제 임상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에 대한 4가지 치료법인 ADT, Anti-androgen, Inhibition of Steroid Genesis, 에스트로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